네, 유통믹스의 3차 시는 소매업의 디지털 진화라는 토픽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겠습니다. 유통 개념이라든지 유통 경로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유통의 근본적인 스토리랑 개념들을 다 학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디지털 기술 때문에 우리가 제품에서도 디지털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고 가격에서도 디지털 수익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제품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디지털 기술이 마케팅 믹스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소매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매업이 생각과 다르게 매우 빠른 속도로 국제적으로 아니면은 국내에서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차 토픽인 커뮤니케이션, 촉진, 이러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영향은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4P 중에서 유통과 촉진에는 디지털이 대세를 바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토픽을 학습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진화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먼저 도입의 어떤 현상적인 우리나라의 통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인데 2016년 자료입니다. 디지털 기술, 인터넷, 모바일 다 합쳐서요. 우리나라 마케팅 지형을 완전히 바꾸었으며 이미 바꾸고 있고 또 바꿀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소매 업태별 판매 현황을 보시면요. 2016년에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채널 유형이 모바일 채널 유형이 사실은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죠. 물론 56%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시면은 2016년 기준으로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는 전체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매 판매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용이 이미 반을 넘었습니다. 56%. 그러니까 전체 소매업에서는 17.6%인데 2016년에 이게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 높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자상거래 31.5%, 상대적으로 이제 대형마트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슈퍼마켓, 편의점도 최근에 올라온 사례를 우리가 아주 첫 번째 강의에서 초창기 강의에서 살펴봤는데요. 백화점이 굉장히 정체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화점 업태의 성장이 가장 정체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소매 유통업에 대한 개념적인 어떠한 모델이나 개념도 같이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오프라인 매장만 존재했을 때 우리가 그냥 단일 싱글 채널이라고 그랬고 초기의 멀티 채널은 온라인, 오프라인이 각각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중심인데 온라인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런데 각각 채널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후기의 멀티 채널, 크로스 채널이 뭔가 채널 간에 뭔가 유기적으로 좀 협업이 돼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개념하고 이러한 것들이 소비자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어떤 소비자는 온라인만 쓰고 어떤 소비자는 오프라인만 쓰고 이런 게 이제 과거에 멀티 채널이 그리는 소비자의 모습이었는데 요새는 소비자의 경우도 중요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는 온라인, 오프라인 정보, 구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죠. 그런 상황이니까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옴니 채널, 옴니는 동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널, 정말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유기적으로 고객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게 소매업의 큰 화두이고요. 대한민국 대형 유통 전문 업체들도 이 트렌드를 쫓아가거나 여기에서 이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수많은 투자와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옴니 채널의 공식적인 정의를 살펴보면 옴니, 동시에 소매점, 온라인 스토어, 모바일, SNS, 매스 커뮤니케이션들 고객과 상호작용하는 컨택 포인트를 우리가 옴니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신조어인데요. 디지털 기술에 따라서 이제 채널이라는 말의 의미 자체가 변화가 되고 있어요. 옛날에는 영어로 우리가 채널, 그럼 유통 채널이었는데
요새는 채널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 채널, 유통 채널을 아우르는 용어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옴니 채널 소매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여러 채널을 고객 중심으로 고객이 원하고 고객이 행동하는 것을 쫓아가서 유기적으로 이러한 다양한 채널들을 결합해서 고객에게 끊임없는 쇼핑 환경과 경험을 제공하는 소매가 옴니채널 소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 방향은 명확한 거죠. 다만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겨서 성취하느냐가 각 기업의 주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이거는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의 연령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소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소매업의 트렌드를 보면 그림에서 보시겠지만 시장,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 역전상회 이게 70년대 채널의 모습이었어요. 오는 날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채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대형 마트 아울렛, 그 다음에 슈퍼, 굉장히 큰 몰 백화점, 인터넷 모바일 채널들 다양한 소위 채널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적으로는 다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소매 유통업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저런 얘기들이에요. 고객 중심, 끊임없는 쇼핑 환경과 경험의 제공, 컨슈머 디시전 저니, 우리가 소비자 센싱에서 고객 센싱에서 살펴봤듯이 CDJ 상에서의 경험과 체험 이런 게 화두가 됐고요. 과거에는 사실은 잘 팔고 구매 후 사용 또는 소비 경험의 중요성,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험 그러면은 소비하면서 사용하면서 경험만 중요시 여겼는데 디지털 기술이 발전이 돼서 마케팅 내지는 기업 환경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서 경험 그러면은 소비 경험과 사용 경험뿐만이 아니라 구매 과정에서 CDJ 상에서 모든 과정에서의 경험이 핵심 키워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구매 전 과정에서의 경험, 모바일로 찾는데 안 나와.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구매 과정에서의 경험. 요새는 매장에 가서 세일즈맨하고 얘기하면서 얘기 들으면서 모바일을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구매 후 과정은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과거 구매 후 과정보다도 구매 전 과정, 구매 과정에서 어떠한 정보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주느냐 자체가 굉장히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구매할 때 매장에 가는 순간 현대 소비자는 이미 의사결정 다 끝났습니다. 다 학습을 하고 들어가서 거기는 거래 장소로 보는 데죠. 그러니까 과거는 소위 세일즈맨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많지만 요새는 누가 더 영향력이 많으냐? 고객 스스로 다 알고 왔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소매 유통업이 진화의 단면들과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각 과정에서 구매 전, 구매 후 과정에서 효과적, 효율적 마케팅 터치 포인트라고 그래요. 요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유통 채널을 통해서 기업과 고객이 터치를 하느냐 그래서 터치 포인트라는 새로운 전문 용어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 터치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고객 경험을 관리하는 것이 마케팅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의 특성 때문에 등장한 거죠.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옛날에는 터치 포인트들이 기업이 다 통제를 했어요. 기업이 제품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뭐 광고, 그 다음에 유통 이렇게 통제를 했는데요. 요새는 디지털이 들어와서는 기업보다 유통보다 고객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객이 한번 소위 모바일 상이나 디지털 상에서 이 제품 아닙니다. 뭐 불매운동 이런 게 일어나면요. 과거와는 상상도 못하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그야말로 고객 중심의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러한 경향은 점차 더 강해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은 거죠.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한국의 경우 요새 트렌드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런지 복합 경험이라는 복합 매장 내지는 컨셉트 소매업 점포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러니까 2&1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따로 있던 자동차 채널이나 아니면 어떠한 다른 소매점이 붙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채널과 커피숍이 붙는다든지 자동차랑 편의점이 붙는다든지 이렇게 복합하는 거고요. 의식주의 변화에 따라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화장품이나 아니면 웰빙 제품을 중심으로 다루는 그러한 채널들이 최근에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사와 다른 그러한 새롭게 등장하는 저 위에서 보여드렸던 의식주의 라이프스타일 채널이랑 또 복합해서 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만 운영을 하다가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스타일 매장이라고 해서 복합화 대형화 몰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옴니 채널과 실시간 채널. 실시간 채널은 옴니 채널의 부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로스 멀티 채널의 소매 전략을 보시면은 정보를 어디에서 제공하거나 소비자가 찾느냐. 그러니까 정보를 오프라인에서 소비자가 보통 얻게 되느냐, 온라인에서 얻게 되느냐. 아니면 주문 처리를 오프라인 방문해서 주문하고 수령을 하느냐, 아니면 온라인에서 그냥 주문하고 배송을 받느냐. 이 구분에 따라서 전통적인 소매는 다 오프라인 중심이죠. 그러나 새롭게 등장하는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4번이라고 하는 전자선거래는 모든 거를 온라인에서 하는 경우요. 그러나 이제 하이브리드들이 생기고 있어요. 오프라인 채널들이 무슨 얘기냐면 정보를 온라인으로 안 줄 수가 없죠. 그래서 2번 하이브리드 접근 방법에 그러한 소매점의 움직임이 보이고요. 온라인하고 모바일 전용만 가지고는 버티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올라와서 온라인 소매화가 전시실을 오프라인에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채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동차 채널 그러면은 대리점이나 직영점 가서 사시는 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좀 적응이 늦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펴볼 때 채널이 오프라인 중심의 채널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보여드리는데요. 자동차를 생산하고 제조하는 기업이 OEM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주도하는 채널의 변화를 보면 미국과 영국과 유럽에서 기타 다른 나라에서 소위 자기네 웹사이트에서 주문과 결제 배송을 다 처리하는 경우서부터 아니면은 웹사이트에서 처리하고 배송은 오프라인 딜러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송만 담당하는 지역 연계 딜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쇼룸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면은 자동차 OEM이 직접 배송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무엇이냐? ICT 기업들이 자동차 채널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미국하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여기가 자동차 채널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미래 전망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 채널이나 AS 채널이나 다 웹사이트 내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딜러는 뭐를 위해서 존재하느냐? 판매가 아니라 오로지 AS를 위해서 존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사실은 다른 채널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자동차까지 만약 이런 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면 사실은 채널의 디지털 진화는 굉장히 파급력이 높게 디지털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옴니 채널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옴니 채널로 안 움직이면은 점포 매출이 줍니다. 실증적으로. 두 번째, 온라인도 안 해요? 디지털도 안 해요? 그러면 그 소매 점포는 소비자한테 외면을 받습니다. 뭐 세상에 아직도 이러한 소매점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외면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전달은 이제 채널 오기 전에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서 모바일을 통해서 다 학습하고 옵니다. 파워가 소비자한테 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는 단순히 가성비와 서비스에 대해서 이미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요.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옴니 채널로 단순히 그냥 채널 여러 개 놨습니다. 알아서 사용하십시오가 아니라 소비자가 어떻게
채널을 대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니 채널 관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터치 포인트하고 다양한 채널들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위 각 채널을 고객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되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은 고객 경험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기업은 채널 성과가 좋아지고, 그림으로 보여지듯이 모바일 기기, SNS, 인터넷, 홈쇼핑, 카탈로그, 키오스크, 오프라인 매장,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다가가고 정보도 주고 제품을 판매하는 기능도 작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쟁이 얼마나 세지냐면, 이거를 모바일에서 그냥 찾아보면 나올 수 있게 실시간으로 주문을 하고 정보를 찾고 들어오는 그러한 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우리가 리얼타임 채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경험 관점, 끊임없는 쇼핑 경험, 그래서 결국은 옴니 채널이 부분 집합으로 훨씬 더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찾으면 그거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거에 대한 정보만 계속 뜬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리얼타임하고 갖춰서 변화되는 현상들을 보면, 옛날에는 그냥 배송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새벽에도 배송하는 업체들이 등장을 했고요. 편의점이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어떠한 픽업 서비스 이런 것도 들어오고 있고요. 무인 택배함, 그 다음에 AI 스피커들이 들어와서 지금은 뮤직만 소위 배송을 하지만, 이것들이 점차 확장을 해서 이제 공상과학 영화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AI가 알아서 주문을 다 해주고, 나의 비서, 알라딘과 같은 소설가 같은 게 등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도시에서는 좀 힘들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송을 소량, 그러니까 무게가 안 나가는 것은 이제 트럭이 하는 게 아니고요. 다 드론이 하는 그러한 시대로 우리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기업이 대응을 해야 되느냐? 물론 한 기업의 힘으로 다 모든 걸 해결할 수 없지만, 업체가 잘해야 되고 정부도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러한 과제를 가지고 있죠. 첫 번째는 제품 서비스 커뮤니케이션들이 고객한테 맞춰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춘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화, 맞춤화. 개인화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고객이 내가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 싫어. 너네들이 내 성향을 알면 맞춰서 한번 줘봐봐. 이런 개념이고요. 맞춤화는 소위 편집시약 같은 경우예요. 이렇게 기업이 이렇게 다양한 선택의 준거들을 주면 고객이 들어가서 알아서 내가 살펴볼게. 이거는 이제 소비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지만 개인화, 맞춤화. 그러니까 맞춤화는 어떤 개념이랑 굉장히 비슷하느냐? 주문 생산하고 비슷합니다. 주문, 그러니까 개인 맞는 주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거를 기업이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가 첫 번째 요구 역량입니다. 자, 그러면 저런 거를 잘하려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고객이 CDJ상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고객의 생각이나 움직임, 사실 생각까지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건데, 행동은 고객이 들어와서 모바일상이나 인터넷상에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물론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그리고 전체 고객은 힘들지만 로그 데이터를 획득해서 분석하는 역량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를 상징하는 그림이냐면, 소위 미디어 터치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휴대폰이라든지 대중매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고객에 노출되는 거는. 그리고 쇼핑 비헤이비어도 직접 서치하거나 웹사이트나 모바일이나 직접 스토어 가는지 경우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퍼체스도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보고 오프라인 가서 사든지, 아니면 오프라인 보고 온라인에서 사든지, 온라인에서 보고 온라인에서 사든지, 오프라인 보고 오프라인에서 사든지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고객이 니즈를 느껴서 구매 이전에 돌아다니는 경로하고 구매 과정에서 이 사람이 돌아다니는 경우하고 이러한 것들이 서로 다른 그러한 터치 포인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그림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빅데이터, 로그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역량이 매우 중요해지는데요.
마케팅이니까 이거를 분석적으로 가르쳐 드릴 수는 없고 미국에서 이걸 잘하는 회사의 사례를 가지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역량. 미국의 G사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 고객의 중심이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 앉아서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몇 번 들락날락 하시는지. 미국 사람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조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인앤아웃 들락날락 하는 게 하루에 한 900회 정도 될 거예요. 켰다가 뭐 했다가. 수업 시간에 이런 거 하면 좀 싫어하는 교수님들이 아직 많이 계시겠지만 들락날락해요. 그런데 보세요. 한번 들어가서 평균적으로 몇 초를 머무는지. 이게 자기랑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한 2, 3초 보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인앤아웃. 그게 이제 연령별로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10대하고 20대, 30대. 사실은 디지털 업계나 모바일 업계에서는 대학생만 돼도 올드 컨슈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트렌드는 굉장히 빨리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자가 움직이는 모먼트를 순간이라고 정의를 했죠. 그 순간을 마이크로 모먼트라는 개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한 몇 초 단위에서 들락날락 하니까요. 그 마이크로 모먼트를 쫓아가서 다 분석을 해서 정리한 결과입니다. 일반적으로 I want to know moments, 영어로 돼 있죠.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탐색하는 순간. 이러한 것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입니다. I want to go moments. 그래서 매장을 찾거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고려하는 순간 정보들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I want to do moments. 가업 수행에서 그럼 어떻게 정보를 찾니? 어디에 뭐가 있니? 라는 그러한 과업 수행에 관련된 정보. I want to buy moments. 매장 내에 머무르면서 구매 정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손해보는 게 아닌지 가격을 주위 매장이나 다른 매장하고 아니면 가격 비교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하든지. 이러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G사가 자동차 관련해서 마이크로 순간 분석을 해서 정리한 그림의 사례입니다. Which car is best moments? 60%의 소비자들은 사실은 특정 제품을 살 거라고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매 검토, 탐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지금은 영상의 시대. 다른 TV, 신문, 잡지보다 영상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요. Is it right for me moments? 내가 찾는 차에 대한 적합도 기준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는 소비자가 연비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니드에 따라서 적재량, 편의사양. 아까 그 동영상 중에서 많이 살펴보는 게 시승, 기능 옵션, 내외관 조감, 제조업체 홈페이지도 많이 들락날락 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내가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격 관련 검색가 증가를 하는데 대부분 70%가, 물론 미국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실증 데이터가 공개가 안 돼서 모바일로 다 본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Where should I buy it moment? 어디 가서 사야 돼 도대체? 그래서 주변 매장이라든지 온라인 매장이라든지 이러한 검색 또 모바일로 많이 일어나고요. 50%의 매장 방문 고객이 방문 중에도 스마트폰을 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격이나 할인 정보를 검색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최종 마이크로 모먼트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한 소비자 같은 경우에 3개월간 자동차 관련해서 900개 이상의 터치 포인트, 디지털 터치 포인트를 들락날락하고 그 중에서 71%를 다 모바일로 왔다 갔다 하고 결국은 3개월 동안 14개 브랜드 탐색을 시작을 해서 6개로 줄고 2개 브랜드 줄고 이렇게 가더라. 각각의 단계에서는 이 사람은 아마 미니밴에 관심이 많았나요? 미니밴이라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왜 뭐라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는 여러 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차들이죠. 그래서 보면은 서치할 때 썼던 용어들, 베스트 미니밴. 그다음에 이 사람이 가족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여기 보시면 찾아보면은 그 애완견을 키우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카시트하고 애완견을 실을 수 있을지 없는지. 그리고 어디 들어가서 이런 것을 검색을 했다. 그 다음에 이제 적합도 분석. 그렇죠? 이 사람은 결국은 시트가 몇 개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가격이 맞느냐에 대한 검색.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사야 되느냐, 그 다음에 어디에서 굿딜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대략 뭐 인터뷰, 설문조사 이게 보조 자료가 되고, 고객이 모바일 상에서 움직이는 거를 확보를 못하면 그 기업은 우리가 왜 장님이 옛날에 코끼리 만지고 와서 어땠느냐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위치에 처해진다라는 미래의 모습을 미리 진화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걸로써 소매업의 디지털 진화, 옴니채널이라는 키워드, 경험이라는 말, 끊임이 없다는 말, 복합경험, 옴니채널, 실시간 채널, 디지털 진화 소매업의 요구 역량, 제품이나 서비스나 커뮤니케이션이 고객의 니즈에 맞게 개인화, 맞춤화, 그 다음에 CDJ 파악 역량, 빅데이터 애널리티스 역량을 통해서 우리가 11강의 3차 시를 포함을 해서 유통 믹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11강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기본 개념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다루는 토픽이 소비자가 직접 관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비하인드 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매우 사실은 기업에 가서 그러한 업무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결국 판매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유통 캐파하고 유통 관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통이 엄청나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렌드를 쫓아서 우리가 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업이 소위 마켓 플러스 ING, 결국 유통으로 간다는 얘기는 ING가 뭐 결국은 다시 제품을 만들고 가격을 맞춰서 시장에 ING를 해야 되는 어떤 출시 단계에서 유통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 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트렌드하고 맞춰서 다음 차시 강의도 결국은 시장에 가는 ING인데 전통적인 대중매체 파워,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유통과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찍지만 이게 몇 년 후에 어떻게 바뀔지 모를 정도로 빠른 스피드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은 새로운 이러한 트렌드에 대해서 항상 주의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계속 업데이트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11강 유통 믹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